13번 문제입니다. 저기 원이 하나 있죠? 저 원을 2,1에 대칭 이동한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그랬을 때 P는 당연히 저 원을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당연히 원 위에 있겠죠. 그 원 위의 점 A,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 자,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만 옮겨도 충분하기 때문에 얘의 중심은 3,0이고요. 3,0이라는 점을 2,1에 대해서 대칭했다.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3,0이 여기 있는데 2,1이면 3,0이 여기 있는데 2,1이면 여기죠? 여기에 대칭했다. 점을 점에 대칭 이동한 건 원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다음 반대편으로 그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1,2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뭐다 지금? 1,2다. 그리고 반지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반지름은 1이에요. 그래서 이 원으로 다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0,0은 여기 있어요. 왜 선생님이 0,0을 갑자기 얘기했냐? 분명히 이 위에 점을 P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위에 점 P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점의 X좌표 더하기 이 점의 Y좌표, 제곱들의 합을 물어봤죠? 자, 여러분은 문제에서 말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뭘로 보여야 돼요?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으로 보이는 순간 여기에 루트만 있었으면 뭐예요? A, B라는 점과 0,0 원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 그거에 루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의 최대값은 루트 씌운 거의 최대값을 구한다 생각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뭐랑 뭐 거리? 원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그거는 1,1을 연결한 다음 반지름만큼 반대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면 루트 5가 0,0과 1,2 사이의 거리거든요. 거기다 반지름 1을 더한 게 요거예요. 자, 나는 이거의 최대값을 알고 싶었죠. 그러면 양변을 뭐 하면 되겠어요? 제곱하면 되겠죠? 요거의 최대값. 그죠? 자, 요거의 최대값은 얘를 제곱한 거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6 플러스 2루트. 요게 이제 답이라서요. 보기에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 되도록. 뭐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생각할 거리를 넣어서 14번으로 좀 배치를 했는데요. 배 좀 높이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서로 90도 수직이다. 이 말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거는 기울기를 찾을 수 있을 때 상황이고요. 기울기를 찾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여러분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일단은 무난하게 간다면 기울기를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겠지. 자,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의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의 x, 그거를 k 플러스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얘는 y는으로 정리하면 k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의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의 x 플러스 k 플러스 3분의 5. 뭐 상성이 지금 중요하진 않긴 한데 이렇게 써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직선도 y는 꼴로 정리를 한다면 y는 k-1분의 마이너스의 k 빼기 4의 x 빼기 k 빼기 1분의 4. 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사실 y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y의 개수가 0이면요 분모의 0인 숫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0으로 나눈 숫자를 쓰는 거야. 수학에선 그런 숫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이 이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y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풀이라고 하면 y의 개수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k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k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사실상 이건 k가 1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구한 답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두 개가 아닐 때는 한 거고 이 두 개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했을 때 둘이 곱하면요 분모가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이랑 k-4 곱할 거잖아.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근데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1하고
k 빼기 4가 돼요.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두 기울 곱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도 이게 아니고 얘도 이게 아니다라고 가정해서 푼 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를 약분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기서. 왜? 이게 0이 아니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구한 여러분의 답은요. K가 3이라고 나와요. 자, 이것만 구한 사람들은 이런 가정의 형태나 가정을 쓰지 않았으면 이것도 사실 약분이 안 되는데 그냥 아무데로 보이는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가정에서만 약분이 되고 약분해서 구한 값이 이거예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K가 1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따로 한번 해보면 돼. 결국 답은 3에다가 1 되면 1 하나 더 있고 마이너스 3 되면 마이너스 3 하나 더 있고 아니면 둘 다 더 있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첫 번째 케이스죠. 사실. 자, 두 번째 케이스.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따로 해보란 소리야. 이때는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기에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못 쓴다 이거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일 땐 K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이 직선을. 넣어서 읽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주면 0 되거든요. 얘 사실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돼. 그래서 0 곱하기 X 나오기 0 곱하기 Y는 마이너스 5는 0이야. 그럼 이 위의 식은 K가 마이너스 3일 때 위의 식은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아래 직선은 K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 돼요. 얘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7이고요. 뭐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직선 자체가 아니에요. X도 없고 Y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틀린 등식이죠. 항등식도 아니야. 항상 성립한 등식은. 마이너스 5랑 0이랑 같다잖아. XY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이거거든. K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애초에 이건 직선이 아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두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K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됐던 거야. 마이너스 3이면 이게 직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3은 탈락. K는 3 됐죠. 근데 마이너스 3은 안 돼요. 자, 세 번째 케이스. K가 1일 때 따로. K가 1일 때는요. K 자리에 1을 다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이게 0이야. 그래서 조금 따로 한 거야. Y 값이, Y 계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K1 집어넣으면 아래 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에요. 이거는 X는 어쩌고저쩌고 써지는 이런 직선이에요. X는 3분의 4인 직선이야. 얘는 X는 3분의 4면 이렇게 생겼다네요. Y축의 평행한 세로. 그치? X축의 수직인. 자, 그 다음에 위의 직선. 위의 직선도 K에 1 집어넣어서 그냥 읽으라는 거야. 근데 1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요. 0이 돼서 여기에 1 집어넣으니까 4Y 빼기 5는 0 나와서요. 이거는 Y는 4분의 5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란 말이야. 둘이 수직이잖아요. X는 어쩌고 Y는 어쩌고. 그쵸? 그래서 K가 1일 때는 되더라. 근데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아예 직선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3인 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풀었을 때 문제. 근데 그 평범 자체가 사실은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따로. 그래서 답은 3 하나, 1 하나라서 둘이 더해서 얼마? 4라고 답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울기로 쓸 때 Y계수가 미지수가 있으면 얘로 나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수학에선 0이 아닌 걸로 나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보기에 5번이 답입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에서 여기다가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각각 B하고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를 선생님이 접선 공식만 써야지만 풀리게 낼까 하다가 좀 도형을 잘 관찰하는 친구는 접선의 공식 이런 거 몰라도 풀 수 있게 좀 냈거든요. 상황을 보면 일단 이 점은 원 밖의 점이에요. x에 마이너스 1, y에 3 집어넣으면 안 맞거든. 그 말은 원 밖에 있다는 거야. 또는 원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 그려보면 얘는 원 밖에 있고요. 원 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 항상 2개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접점 2개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웠을 거야. 그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서로 같다. 요거 서로 같다. 알죠? 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3이 여기 있다고 치면 a가 원이 뭐 선생님 지금 그림상 반지름이 루트 5고 0,0이니까 뭐 이런 원일 것 같아. 이거.
여기다 이제 접선을 그린다 이거죠. 그래서 만나는 접점 두 개. 만나는 접점 두 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예요.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쪽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접점까지 거리는 같으니까. 근데 이 길이를 여러분이 구하든지 그러면은 요 길이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공식 가지고 푼다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이 점의 좌표를 보통 A, B라고 하죠. 접점을. 그래서 A, B에서의 접선의 공식을 써. X 하나 A로 바꾸고 Y 하나 B로 바꿔. 그래서 접선 공식 쓴 다음 마이너스 1,3 대입한 거 1차식 하나 A, B가 원위의 점이다 2차식 하나 해가지고 샬럿에다 콩떡떡 하면 AB 나오잖아요. 구하신 다음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는 같으니까 어차피 한쪽만 구하면 되지. 구하시고 두 점 나온 거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길이들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요 그림을 조금만 우리가 알던 그림으로 바꾸고 특히나 요런 도형 나오면 중3 때 배웠던 그러한 도형에서의 보조선들을 생각하자면 원의 중심이랑 접점은 항상 접선을 수직으로 만나게 해주고요. 선생님이 요건 이 현, 파란색 현이랑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어요. 이 그림을 생각한다면 조금 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 보기 좋게 옮겨서 여기다가 좀 그려줄게요. 원 필요 없고요. 이 직각이다가를 알고 있잖아, 수직이다를. 그래서 이 점들하고 이 도형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원의 중심 0,0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접선을 그렸다 이거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안 그리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접점이면 이게 수직으로 만날 거 아니야? B. 그리고 뭐 C면 여기. C도 수직으로 만나. 근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렇게 원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요게 루트 5예요. 왜? 원의 반지름 이런 거 써먹을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 말은 이 길이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요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거 구하잖아. 많이 푸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10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의 넓이거든. 이 삼각형. 근데 내가 여기 어떻게 만난다고요?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어. 그럼 조금 쓸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그림을 몰라서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루트 5잖아. 그리고 여기 A5라고 할까요? A5. A5가 루트 10이죠. 루트 5고 루트 10인데 직각이잖아. 그러면 1대 루트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이에요. 즉 여기가 루트 5야.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도 되고요. 루트 5, 루트 10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을 낀 이등변 삼각형. 여기 각도 몇 도씩? 45도씩이에요. 그림을 모르니까 안 그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런 도형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는 뭐 여기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선생님이 손으로 풀어놓은 거는 생각을 좀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길게 안 하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루트 2배거든. 여기가 45도니까 또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5, 루트 5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5야. 그러면 요 2배 하니까 2루트 5일 거예요. 이게 2분의 루트 10에다가 2 곱하니까 루트 10이구나. 요 길이 루트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길이 루트 10, 요 길이 루트 2분의 루트 5 둘이 곱한 거에 2배. 루트 10 곱하기 2분의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죠.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분의 5라 2번인데요. 선생님이 그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가 45도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같으니까. 그러면 이 사각형을 처음에 몰라서 이렇게 그렸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정사각형으로 보여야 돼. 왜? 여기 90도, 여기 90도인 건 접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90도는 45도, 45도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도 45도, 45도야. 그래서 요렇게 된 거고요. 지금 O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길이 알아요, 루트 5.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으면 직사각형인데 우리는 요 길이들이 다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루트 5라는 거 알고 있어.
자, 요 길이는 왜 같아요? 둘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그러니까 도형을요, 여러분이 저기에 그렸던 도형을 가장 보기 좋은, 잘 아는 도형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요 길이는 같아요. 왜? 원밖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거든. 이거 두 개거든. 같잖아요. 사실은 정사각형이 나와요. 그럼 정사각형 절반이잖아. 그러면 이 넓이 구에서 이 정사각형 넓이 구에서 절반이야, 사실.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는 5잖아. 2로 나누니까 2분의 5. 요렇게도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방법들을 써서 풀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세 점이 있는데요. 이 직선이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요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이 문제를 여기 넣은 취지를 좀 보면은 이거요. 겁먹으라고 준 거예요. 사실 이 값은요. m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양수로만 다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거 써 있으면 겁부터 먹고 안 푸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풀면 돼요. 계산이에요. 하고 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으면 감이 있을 텐데 이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4 B는 1,-2 한 2쯤 그리고 C는 3,2니까 한 2쯤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렇게 세 점으로 둘러싸인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직선이나 우리가 가져와서요. 이 직선이 이 넓이를 아무거나 가져와서 이등분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아라? 말이 안 돼요. 정말 많거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아요. 자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 직선에 특이한 조건을 내달아 줄 거란 말이야. 조건을 제시하고 한단 말이야. 아무거나 다 찾으려면 너무 많단 말이야. 정해주려면 조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직선의 식을 줬을 때 내가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이 직선을 우리가 가장 보기 좋은 모양, 즉 표준형으로 바꿔서 직선의 정체를 알고 푸는 게 좋다. 여러분은 이 직선을 딱 본 순간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고 싶으면 m으로 묶어서 이거를 x-3 플러스 2로 봤어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한 친구는 아 선생님이 이거 낸 거구나가 보일 거야. 세 점 중에서 3,2라는 C를 지나야지만 돼요. M의 값에 관계없이. M이 기울기잖아 지금. X 앞에 개수잖아. 기울기랑 상관없이 이 점을 지난다고. 그러니까 M이 기울기가 5면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4면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1쯤이면 뭐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2면 이쯤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할 건데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나면 반드시 다른 한 점, 뭐를 지나야 되죠? 저 나머지 변, 대변이라고 하죠. 대변 마주보는 변,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지만 된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두 개 쪼개진 삼각형의 밑변을 요거와 요걸로 본 순간 같은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다 높이가 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서 즉 중점이어야 되죠. 중점 뭐죠? 0,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이 또는 이 직선이 똑같은 직선이니까 여러분 계산 편한 대로 하세요. 이 직선이 뭐를 지나는 순간을 찾으면 돼? 0,1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울기가 m이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시든지요. 아니면 뭘 대입하든지 다 됩니다. 기울기 구하면 지금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그래서 m은 3분의 1이야. m은 3분의 1이고요. 마지막에 계산하라고 한 게 요거니까 사실 내가 겁먹으라고 줬다고 그랬죠. 3분의 1 집어넣으면요. 3분의 1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있다고 이게 뭐지 하면 안 돼요. 값이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더하면요.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 더하면 3분의 1이 두 개라서 3분의 2.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원을 y는 마이너스 2x-3. 자, 우리가 유명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5개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아닌 일반적인 어떤 직선에서 대칭이동 이거 하는 거 배웠습니다. 대칭이동 시킨 다음 그 움직인 걸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는 원을 C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안 주죠. 그러면은 그 평행이동한 모양이라도 줘야 되겠죠. 그 평행이동한 원은 중심이 제2사분면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m 더하기 n의 값을 물어봤다. 자, 문제를 완벽하게 끝까지 이해하고 풀이를 빡 쓰려면요. 풀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풀려면 원을 대칭시켰어. 찾을 수 있죠. 찾아내고 그걸 못 찾는 건 계산을 못 하는 거니까 해야 돼요. 찾아내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 평행이동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움직인 걸 줘야 될 거야. 여기서 여기로 변화했는데 그 변화를 물어본다는 건 얘랑 얘의 특징을 알려줄 거 아니야. 중심이 2사분면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자, 문제를 뜯어 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면요. 반지름이 3짜리 원이기 때문에 얘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했을 때 원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즉 얘는 반지름이 3짜리 원이야.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제2사분면 위에 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그림 떠올리세요. 2사분면 여기잖아. x축, y축, 2사분면 x -3, y 3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신 대비하면. 내가 지금 찾는 원의 식은 이거다 이거예요.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3이어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저 원을 움직이는 원이 되죠. 그래서 얘를 쿵떡쿵떡 샬라샬라 해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 원이 된다는 거야. 다 문제를 해석하고 풀면요. 물론 이렇게 다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풀어도 되지만 문제를 좀 천천히 읽어본다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고요. 나는 원을 옮긴다라는 건 원에 뭐만 옮겨도 충분하다. 중심만 옮겨도 충분하다. 자, 계산에선 이렇게 안 쓰겠지만 풀이 과정을 조금 여러분 보기 좋게 써주면요. 자, 출발입니다. 5,2라는 원의 중심을 뭐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y는 -2x -3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대칭점을 쭉 찾아야 되겠죠. 좀 이따 찾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뭐 했더니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중심이 뭐로 바뀌어 있다? -3,3으로 바뀌어 있다. 자, 여기서 여기는 계산으로 찾아줘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mn을 찾는 과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조금 계산이 있는 건 요거예요. 자, -2x -3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다고 치면 5,2는 한 이쯤에 있거든요. 뭐 정확한 위치는 필요 없어요. 자, 개념 설명 한번 하는 거야. 이 점을 어떤 직선에 대칭했다. 그 대칭한 점이 무엇인지 찾고 싶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a, b라고 했을 때 이 직선과 이 두 점은 어떻게 만나고? 수직으로 만나고, 대칭이동 자체가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길이가 어떻다? 같다. 수직 이등분이다라는 조건.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면 풀려요. 수직 이등분. 자,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지금 -2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의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1이다로 풀면 되겠죠? 자, 기울기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요게 뭐다? 2분의 1이다. 요거 식 먼저 정리해볼까요? 자,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죠? 2b-4는 a-5.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놔두죠. 한쪽으로 몰지 말고. 어쨌든 식이 이거 하나랑 또 하나 나올 테니까 그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 그쵸? 자, 두 번째 뭐예요? 얘네들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5거든. 여기다 집어넣죠. 중점의 y좌표는 2분의 2 플러스 b야. 여기다 집어넣죠. 식 써보면 2분의 b 플러스 2는 x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5 집어넣으면요 2랑 2분의 1 약분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자, 분모의 이쪽으로 곱해서 씁시다.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두 배 하니까 이렇게 되죠. 자, 두 개의 1차식이 나왔어요. 두 1차식을 연립해서 보통 뭐 가관법, 대입법 많이 하죠? 중학생들은 가관법 많이 하고 고등학생들은 대입법 많이 하죠. 선생님은 대입법을 할게요. 자, 이거 a는으로 정리하면 이 식은 2b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a 자리에 2b 플러스 1을 여기 집어넣는다. 그래서 b 플러스 2는
대입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 b 플러스 2는 a를 소거한 거죠. b로 바꿔준 거죠.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8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b 왼쪽으로 2 오른쪽으로 오면 5b는 마이너스 20, b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되겠죠. b가 마이너스 4면 a는 b를 여기에 마이너스 4 집어넣거나 b를 여기에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a를 찾으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그쵸? 마이너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7, a가 뭐다? 마이너스 7이다 나오죠. 아니면 요거 a는으로 정리해놨잖아요. 여기 b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야. 아, 내가 한 번 대칭시켰던 점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라는 거나요. a부터 써야 되죠. a, b죠. 자, 이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요거다. 자, m 얼마? 4. n 얼마? 7. 이 정도는 암산까지 되죠. 4 더해야지 마이너스 3일 거고, 점이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4에다가 7을 더해야 3이죠. 그래서 4랑 7이 나오게 됩니다. m에는. 둘이 더하라고 했네요. 더하면은 11.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원점이 있고요. 두 점 A, B가 있어요. 원점 5가 있고요. 두 점 A, B가 있어요. 자, OA 연장선 위에 점 P가 OP의 중점이 A고 OB의 연장선 위에 점 Q가 OQ의 중점이 B가 되도록 PQ를 잡는데, 자, 그림을 그려줘야 여러분은 눈에 보이겠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여기 O가 있고요. 여기 A, 여기 B라고 칩시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OA의 연장선, 그러면 요 바깥쪽이나 요 바깥쪽일 텐데 P라는 점을 잡았을 때 O에서 P 사이에 중점이 A도록, 그러면 O에서 A 이만큼이니까 그걸 반대편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간 게 P여야 OP의 중점이 A겠죠. 그래서 P는 여기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림 쪽에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게 써져 있어야 되고요. Q도 마찬가지로 보면 OB의 연장선, 왼쪽이나 오른쪽, O의 왼쪽이나 B의 오른쪽에 있을 텐데 Q가 OQ의 중점이 B이도록, O가 여기 있고 너 중점이야? 그러면 이 길이만큼을 똑같이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에 지금 Q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점 PQ가, 위치가. 자, 그랬을 때 OAB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3분의 5,1이라고 한대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G라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면 이게 3분의 5,1이야. 그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중점의 좌표. M을 구해라 라는 얘기겠죠. 푸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그 푸는 방법 다양한 게 다 이제 비슷한 논리로 푸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좌표로 표현을 하느냐, 좌표 없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조금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계산으로 처리하고 싶은 친구는요, 이 점을 여러분이 x1, y1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점은 x2, y2라고 될 거고, 여러분이 P와 Q의 성태를 알기 때문에 A가 x1, y1이면 얘가 0, 0이기 때문에 얘는 x2, x1의 2배, x1의 2배, y1의 2배, 이렇게 좌표가 표현이 될 거고요. 얘는 x2의 2배, y2의 2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냥 계산하는 건요, 첫 번째 풀이하고 있어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3분의 5,1이기 때문에 x1, x2, 0 더해서 3으로 나는 게 5다. 즉 여러분 머릿속엔 x1 더하기 x2가 5다 정도는 암산이 될 거예요. 어차피 원점은 0이니까 더해봤잖아요. 그걸 3으로 나눠서 3분의 5. 자, y1, y2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1. 그러면 y1, y2 더한 게 3. 이렇게 나오죠? 자, 별 생각 없이 계산해 보세요. 문제에서 무게중심 구하라 그랬어요. 무게중심 여러분, 내가 놓은 좌표로 표현해봐.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뭐예요? x1 더하기 x2고요.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뭐예요? y1 더하기 y2예요. 그래서 사실상 5,3이 그대로 답으로 나와서요. 5 더하기 3 하면 8. 이렇게 좌표를 놓고 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풀이는 도형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보면 좌표 안 놓고 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O라는 점에서 이 G를 연결한 선은 중선이고요. 중선이 뭐예요? A, B의 수선의 발 내린 거 아니에요. 2등분하는 점. 이 길이를 2등분하는 점하고 연결, 중점하고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길이비는 2대1이기 때문에 내가 요 길이를 알아내면 사실상 요 길이를 알아내는 것도 가능해요. 2대1이죠. 그런데 이 길이를 3이라고 봤을 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 요 길이는 3일 수밖에 없어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보일 텐데 두 삼각형이 닮음이고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2대1이기 때문에 요 길이 1일 때 요 길이도 1이야. 그래야 전체가 2잖아요. 즉, 이 길이를 2라고 봤을 때 요 길이는 6이에요. 2대 6이야. 그 말은 요걸 한 칸으로 봤을 때 이건 세 칸을 갖다는 거야. 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한 칸짜리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세 칸짜리로 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 의심이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 얘네 둘을 연결한 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OG를 쭉 연장해서 PQ랑 만난 게 중점 맞나요?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돼. 자, 얘네 둘의 길이를 2등분하는 점이 쭉 닮은 도형을 봤을 땐 당연히 2등분하는 점이어야 된다라고 좀 직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는 결국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기 때문에 중선이죠. 그럼 이걸 확대했어도 이거는 중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이 큰 삼각형 있죠. OPQ. 여기에 무게중심 하는 이점이 있어요. 사실은 2대1이기 때문에 이걸 1대1대1이라고 했을 때 요 두 번째 점이야. 무게중심도 찾을 수 있어요. 큰 거에. 어쨌든 M의 좌표 구하고 싶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한 칸으로 봤을 때 여기서 세 칸이야. 즉 이만큼의 움직임을 두 번 더 가라는 거야. 결국 이거를 1이라고 했을 때 세 번 가면 되죠. 원점에서. 자, 이거 X가 3분의 5인 거잖아. 그걸 3배 가면 5고요. Y가 1 커진 거잖아. 0,0에서 1 커진 거잖아. Y 3번 커지면 돼요. 그럼 뭐예요? 3. 5,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무게중심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거는 이 길이 한 번 더 가면 되니까 3분의 10,2예요.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서 3분의 5,1을 한 번 더 간 게 이건 거고. 그래서 5,3 똑같이 나오죠. 더하면 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점 마이너스 2,1을 하나 줬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무게중심이 원점이 있다라고 줬고요.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P, A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Q라고 했을 때 AP 길이 제곱 더하기 AQ 길이 제곱의 4배가 18이다. 그때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요, 앞에 문제들도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낼 때 가장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면서 생각한 건 여러분이 도형을 직접 대수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기하적으로 도형의 관점, 좌표평면을 두든 직선을 그리든 원을 그리든 자꾸 그려가면서 뭔가를 그 그림 속에서 얻어내고 그 얻어낸 정보를 대수적으로 풀이라는 대수적인 표현과 기하적인 풀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조절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이번 시험은 사실. 자, 그림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뭐가 보이기도 하고요. A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참고로 그림을 그리면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떠오를 거예요. 이 문제는. A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1이에요. 꼭 중선 정리 안 써도 풀리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아까도 봤는데. 근데 중선 정리로 설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야. 이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나도 잘 모르는데 좀 크게 그릴까요? 내분점들 잡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여기 있겠죠. 무게중심은 무슨 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 그러니까 중선, 중선, 중선 세 개의 중선이 만나는 교점인데 지금은 A라는 꼭지점만 좌표를 알기 때문에 선을 직접적으로 그리는 건 A 정도만 연장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으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좌표 같은 걸 도입하는 건요. 진짜 할 게 없을 때 식으로서 처리하는 거야. 좌표를 먼저 두고 너무 좌표로 접근하면요. 계산이 길어져요.
자, 이 정도 선은 그려낼 수 있겠죠? 그리고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요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P라는 점은요, A, B의 1대2 내분점이니까 A에서 한 칸 떨어진 거야. 세 칸으로 나눴을 때 한 칸 떨어진 거. 여기가 P예요. 그리고 Q는 A와 C를 또 3등분해서 한 칸 A에서 간 게 Q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길이를 준 건 이거 길이 제곱 더하기 이거 길이 제곱을 줬단 말이야. 4배를 했지만 그거 나누면 어차피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무게중심과 A를 이은 선은 뭐라고요? 중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선정리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고요. 중선정리가 뭐였냐면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든 요 길이든 똑같아요.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죠. 이 길이의 제곱이든 이 길이의 제곱이든 해서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의 2배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옳다구나. 3등분점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줬다는 건 3배를 하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3분의 1의 길이의 제곱을 줬기 때문에 정확히는 9배를 해야 돼요. 좀 이따 식으로 써주겠지만 9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AB 길이 제곱과 AC 길이의 제곱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선 정리로 깔끔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계산 좀 적어볼게요. AG 길이를 우선적으로 구해줘야 돼요. 뭐 AG를 안 구하고 M을 구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G가 뭔지 아니까. 근데 뭐 길이 구해서 그냥 해버리죠. AG는요 0,0 원의 그 무게중심이 0,0이잖아요.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러면은 길이 구하면 루트 5죠.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Y가 얘가 더 작아 보이는데 사실 얘가 위에 있나 봐. 무게중심보다는 상관없어요. 자, AG 길이를 그럼 구할 수 있죠? AG 길이가 루트 5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5니까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5예요. 2대 1이니까. 그러면 전체는 2분의 3 루트 5잖아. 그래서 AM 길이를 여기서 AM 길이를 2분의 3 루트 5다라고 구해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M 길이. BM 길이는 물어보는 거야, 문제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X라고 주세요. 이걸 구하면 이건 2배 하면 된다. 그래서 BM 길이는 X예요. 자, 그러면 중선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3 루트 5 AM 길이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BM 길이. 여기도 X고 여기도 X예요. X의 제곱에 몇 배? 2배. 얘네 두 개 더한 거의 2배는 뭐 더하기보다 AB 길이 제곱 더하기 AC 길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산이 되고 여기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쪽이 숫자로 결정이 나야 X가 딱 뭐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B 길이를 문제에서 준 길이로 표현할 거라면 AP랑 AQ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AB 길이는 AQ의 몇 배? 3배예요. 그래서 3배의 AQ의 제곱이 아니고요. 3배의 AQ 전체의 제곱으로 봐야 돼요. AB를 이걸로 바꾸니까. AP. 그리고 여기는요. 3배의 AQ 길이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가능하죠? 이거는 9로 묶어낼 수 있겠죠? 9배가 돼요. 9배. 제곱들이 써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른쪽이 숫자로 알고 있냐?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요게 4배 한 게 18이라고 있죠? 얘는 4분의 18이거든요. 2분의 9. 얘가 2분의 9예요. 2분의 9에다 9 곱하니까 얼마? 2분의 81이야. 자, 요쪽 전 조금 더 계산하면서 쓸게요. 자, 2x 제곱.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은 4분의 9에다가 5 곱하는데 이 하나 약분되니까 2분의 9 곱하기 5라서 45예요. 이거는 9배 곱하기 2분의 9였죠? 2분의 81. 자, 2x 제곱은 2분의 45 넘어가잖아요. 그럼 2분의 36이라 18이에요. x 제곱은 얼마예요? 9예요. x는 풀마 3인데 길이니까 3으로 써야 되겠죠, 지금. 요 길이를 3이라고 했습니다, x. 현 길이 얼마? 현 길이는다. 선분 BC 길이 얼마? 6.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근데 생각보다 앞에 문제들이 길었던 거에 비해서 되게 깔끔하게 그냥 선생님 줬죠. 근데
20번인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정보가 많이 없는 속에서 최대한 문제에서 원하는 바, 출제자의 의도, 물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어떤 계산이 필요한지를 알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을 저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미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림은 안 나오더라도 뭔가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자, 기억부터 하나씩 보면서 얘가 어떤 걸 유도하고 있는지 봅시다. 식은 딱 이렇게밖에 안 줬어요. 이 원에 대한 성질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를, 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자, 반지름이 2인 원이 될 수 없다. 반지름이 2인 원. 저기 상수가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라고 하는 순간 저 마이너스 5랑 뭔가 계산이 될 거고, 그래서 저 마이너스 5라는 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마이너스 5면은 4보다 어떠죠? 넘어간다고 치면 5잖아. 4보다 좀 어떻죠? 크죠? 그게 좀 역할을 하겠죠? 이런 숫자가 좀 보일 거예요. 자, 일단은 반지름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좀 빠르게 할게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5에다가 완전 제곱 쓰느라 4분의 a 제곱 더했고요. 완전 제곱 쓰느라 4분의 b 제곱을 더했어요. 요거 4분의 1로 좀 묶어서 씁시다. 안 묶어도 답은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5 플러스 4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요. a, b는 당연히 실수예요.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5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왜?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라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거기다 4분의 1에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반지름의 제곱자리는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말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은 될 수 없다. 최소 반지름이 루트 5예요. 맞다죠?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다. 됐습니다. 니은 볼게요. 이거를 내면서 조금 정말 이걸 좀 여러분 스스로 따져봤으면 좋겠어. 원에 대한 정보는 되게 없단 말이에요. 그 없는 와중에 원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내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마주칠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근데 바로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고 과정을 좀 겪어보면,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면, 선생님이 손글씨 제공한 걸 보면은 1사분면으로 중심을 잡아놓고 선생님이 전개를 했는데 생각을, 사실 어떤 사분면이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하세요. 그럼 1사분면으로 생각해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b인데 그냥 a, b가 음수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근데 중심이 x가 더 절대값이 큰지 y가 절대값이 더 큰지 모르겠는데 같은 거보단 다른 게 더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쯤으로 할게. 그러니까 x축에 더 가깝다 이거야. 원의 중심이 x축에 더 가까워요. 자, 그럼 생각해봐. 항상 말도 안 되는 것부터 해서 내가 말이 되는 순간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안 돼요. 반지름이 엄청 작으면. 이런 거는 모든 사분면 지나잖아. 1사분면 안에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언제 1사분면 말고 다른 사분면도 지나게 될까요? 요 x축의 원의 중심이 가깝기 때문에 y축보다 x축에 처음으로 닿을 거고 그게 접하는 거잖아. 그거보다 반지름이 커지면 이제 1사분면과 2사분면 두 개 다 지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 과정들을 다 설명하는 이유는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2개의 사분면만 지난다고 줄 수도 있고요. 3개의 사분면만 지난다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조절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더 가까운 쪽이랑 접하는 순간보다 반지름이 크면은 2개의 사분면을 지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반지름이 커진다고 합시다. 커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y축에 먼저 접하겠죠. 원점을 먼저 지나진 않아요. 요 길이가 이 길이보다는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반지름이 커지면서. 그러면 이 순간에도 아직 저 2사분면은 안 지나니까 아직 2개예요. 지난 사분면이. 그리고 이거보다 반지름이 조금 커지면 3개의 사분면을 지나요. 3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이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마지막 상황.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요.
여기 1사분면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 모든 4분면을 다 지나려면 4사분면까지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요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 있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요거야, 요거. 이때까지는 딱 세 4분면을 지나요. 그리고 반지름이 어떻게 써? 이거보다 길어지면, 즉 원이 조금 더 커지면, 이거보다 더 이쪽 이렇게 되면, 그렇지, 요렇게 돼야 4, 4분면을 지나는 거잖아. 3, 4분면을 지나는 거네요. 그렇죠? 4개의 4분면을 지난다 이거야.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 점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 다 똑같아. 원점하고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원점 사이에,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더 커지는 순간이 모든 4분면을 다 지난다 이거야. Y축에 가까워도 상관없어요. Y축에 가깝으면 Y축을 먼저 벗어나는 게 2개의 4분면을 지나는 거야. 3개의 4분면은 요거겠죠. 나 같으면 나중에는 학교에서 이걸 배웠다? 나 같으면은 3개의 4분면 지나는 거 돼요. 그러면 Y축이랑은 2점에서 만나고 반지름이 커서 X축하고는 2점에서 만나야 요렇게 되죠. 그 대신에 원점은 더 지나면 돼, 안 돼? 안 돼. 원점을 포함하면 안 돼. 그럼 4개 돼버리니까. 이래야 뭐 3개겠죠. 이런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문제 속에서 판단하는 거야. 생각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풀이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죠. 모든 4분면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 그거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의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이게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겠죠.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 이게 뭐보다 작으면, 즉 반지름이 더 크면, 반지름이 지금 요게 반지름 제곱자리잖아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5 더하기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면 계산은 사실 없어요. 요거랑 요건 같아. 근데 여기는 그 루트 안에 5를 더해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죠. 지금은 반지름 쪽이 더 크거나 같다도 안 돼요. 커요, 무조건.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도 맞지만 더 완벽하게 표현하면 크다 쪽이 되겠죠. 같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크거나 같다면 크도 되고 같아도 되니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4분면을 무조건 지난다. 원점보다 더 먼 데에 있는 점을 지난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여기쯤 지난다 이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번외로 2개의 4분면 지나는 걸 낼 것 같아요. 2개의 4분면.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2개의 4분면을 지나면요, X축과 Y축에서 둘 중에 가까운 데가 X축이잖아요. X축하고는 2점에서 만나서 여기서 시작한 원이 여기를 지나야 돼. 요 4, 4분면이겠죠, 그때. 그리고 2, 4분면을 먼저 지난단 말이야. 원점보단 이거 가깝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가까워야 되겠죠, 반지름이. 그래서 반지름이 어때야 돼요? 이 길이보다 마이너스 2분의 a죠, 이거. 여기 중심이 이거니까 이걸 양수라고 부른 거야, 지금. 이거보단 커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밑에 4분면을 지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b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같거나. 같으면 요 y축을 딱,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이야, 접하는 순간. 이게 반지름인 거. 그것까지 된다 이거야. 그거보다 작아도 되고. 근데 너무 작아지면 안 되니까 이래야 되죠. 요 범위가 바로 뭐겠어요? 2개의 4분면을 지나는 거. 근데 선생님이 지금 1, 4분면으로 잡아놓고 얘기한 거니까 얘네들을 다 양수로 본 거고, 어디 4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값을 붙이든 절대값을 풀어서 부호를 체크해주든 그거는 그때 가서 따지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니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은. 자, 디귿 가볼 거예요. 자, 디귿에서 보면은 니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원의 중심이 몇 4분면에 있든 지금 모든 4분면을 다 지난다 그랬거든. 그럼 Y축도 지나야 되고 X축도 지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디귿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내가 처음에 그 생각했거든. Y축에 의해서 생긴 현의 길이가 최소값이 2루터다? 반지름이 작으면은 현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 Y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상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될 수 없다. 아까 최소값이 루트 5였나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4분면을 다 지난다. 반지름의 제곱이 루트 5기 때문에 루트 5가 아니죠, 반지름이.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지날 수 있는 4분면이 모두 다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y축하고는 무조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y축하고 안 만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래서 y축에 의해서 생긴 현의 길이, 만약 원이 이렇게 있으면 y축에 의해서 이렇게 잘렸다 이거죠. 이 현의 길이. 근데 안 만나는 상황은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상 반지름의 조건에 의하면 반지름이 그 정도는 확보를 해준 거야, 크기를. 그러면은 무조건 만날 거고, 그 만나는 현의 길이의 최소값은 여러분이 두 점 사이에 y 값의 차겠죠. 왜? x 값이 같으니까 여기. 여기 0,뭐고 여기 0,뭐니까 여러분 y끼리 뺀 게 거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원이 x, y축하고 만난 점이니까 x가 0일 때지. 그럼 원의 식에 0 집어넣어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by 마이너스 5는 0이 나오거든. 자, b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근각유수로 많이 풀죠, 이거. 두 근을 어차피 여기다 쓸 거잖아. 근데 모른다 그래도 알파, 베타라고 해서 쓰자 이거야. 그리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라는 거야. 왜? 우리는 길이가 얼마인지 줬으니까 최소값이 2루트 5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둘이 뺀 거가 길이잖아요. 요거의 최소값이 2루트 5냐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풀어본 경험에 의하면 근각유사의 관계에 의해서 둘이 더한 것과 둘이 곱한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제곱을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쓰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 4개 빼는 거. 네, 근각유수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든.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b죠? 제곱하면 b제곱. 알파, 베타 곱한 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20이에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길인데 그걸 제곱한 게, 그게 현의 길인데 그걸 제곱한 게 20. b제곱 플러스 20. 알파 베타의 크기는 루트 b제곱 플러스 20. 그러면 b제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기 때문에 항상 루트 2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래서 얘가 2루트 5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이거잖아.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 그거는 2루트 5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즉 최소값이보다 2루트 5다. 근각유수 가지고 마지막에 찾아주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요. 보기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서술형 1번입니다. P라는 점은 2,2에 있고요. 여기 요런 모양의 마름모가 있죠. 맞나요, 그림? 네, 맞네요. 자, 소문제 1 보면요. CD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구하기만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답만 쓰면 돼요. 자, 0,1이죠. D는. 그리고 C는 2,0이야.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라는 거죠. 요거 기울기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그리고 0,1 지나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어차피 2번 풀려면 거리 공식 써야 되거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일반형으로 써도 괜찮아요. 일반형 쓰면 이렇게 될 거거든. 네, 요것도 답이 됩니다. 두 개 찾았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죠. 사각형 ABCD, 저 마름모 위에 점 중에 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곱하기 최대값. 최소값과 최대값, 이 위의 점들 중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라고 그러는데 최소는 아마 P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직선과 수직으로, 이게 제일 짧잖아요. 요거보다. 이게 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니까 나머지는. 그래서 요거. 이거는 바로 직선 CD, 요 1번에서 구한 거 있죠? 이거랑 저 점 사이의 거리겠죠? 자, 그래서 바로 구하면 루트 5분의 요거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분의 x에 2 집어넣고 y에 2 집어넣으면 4.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이쪽 직선이랑 만나는 순간일 텐데 수직으로 만나더라도 수직으로 만나는 건 최소고 이 직선이랑 만날 때 최소고 최대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잖아요. 제일 멀리 벌어져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PB와 PA 두 개를 구해서 누가 큰지 봐야 돼요. 내가 그린 그림은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그린 그림은. 문제에서 준 것도 믿으면 안 되는데 자기 손으로 그린 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PA, PB 두 개 구하세요. 자, PA 길이는 X끼리 뺀 거 4, Y끼리 뺀 거 2니까 루트 20 나오고요. PB 길이는 X끼리 뺀 거 2, Y끼리 뺀 거 3이니까 루트 13 나옵니다. 둘 중에 최대는 요거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 다 구했죠? 곱하라 그랬죠? 둘이 곱하면 루트 5 약분하면 루트 4니까 2거든요. 2 곱하기 4라서 얼마? 8. 그래서 답이 8이 됩니다.
서술형 2번입니다. 두 점이 있어요. A, B점. 그리고 원 위에 점을 하나 있는데, 원의 반지름 안 줬죠. 원의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하고 A, B를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넓이의 최대가 되는 점 P를 M, 최소가 되는 점 P를 N의 위치라고 했을 때, BMN의 넓이가 9일 때 R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보통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내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는 거 알 거야. 근데 보통 그때는 넓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근데 지금은 다른 데의 넓이를 주고요. 그거 가지고 R도 안 줬어. 그래서 R을 구해보래. 근데 상황은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이게 있어야 돼. A, B를 연결한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뺀 게 최소 길이, 반지름 더한 게 최대 길이, 높이로 잡을 때. 네,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자, 여기 5,4라는 중심이 있고요. 두 점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1,1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1이고요. B라는 점이 3, 마이너스 1. 그럼 X 3점 갈 때 Y 3자가 지니까, 이거 어차피 문제 풀면서 여러분 기울기 같은 거 써먹잖아. 자꾸 구해보세요. 식 쓰면서. 내가 지금 3, 마이너스 2구나. 자, 이게 B예요. 그럼 두 점을 연결한 건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직선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직선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반지름만큼 그 방향으로 가준, 여기가 M이잖아. 그치? 반지름만큼 그 방향으로 빼준 요 점, 이 점이 N인 거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 보고 M, 이 길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 반지름 뺀 게 최소 길이, 반지름 넣은 게 최대 길이, 뭐 이렇게 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길이를 보면, 그러니까 MN의 위치가 여기다는 알아야 돼. 그래야 표현하니까. 근데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봐요. 이거야, 이거. BMN의 넓이를 써. 이게 9래. 이게 9다 준 거죠. 그때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볼 것 같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러려면 보통은 우리가 요 길이를 좀 구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 길이를 구한다고 요 길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높이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는 이게 밑변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구해줘야 되는데, 이 점은요, 일단은 이 노란 직선을 구해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노란 직선을 구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이 직선과 노란 직선은 어떻게 만나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서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고요. 또한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직선 자체가 정해지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의 기울기를 얘기를 했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지금 4분의 3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 노란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거예요. 수직이니까.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y는 기울기가 3분의 4면서 5,4를 지나. 그럼 x 빼기 5 플러스 4 이렇게까지 되죠. 그러면 이 직선을 구했죠. 이 직선과 이 B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거죠. 여기도 수직이니까. 그치? 여러분이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만 구해봤을 거야. 근데 지금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높이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정리하면 3배 하면서 넘어오면요 4x 3배 하면 3i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3i고요. 자,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고 여기 3배 하면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은 0 나와요. 요 직선과 저 B라는 점 3,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하면은 5죠? 절대값에 x에 3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그러면 12 플러스 6 빼기 8이라서 10이 돼요. 절대값까지 하면. 그래서 2라고 나와요. 뭐가 2냐? 이 길이가 2예요. 이 길이가 2.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를 줬잖아요. 이 삼각형 넓이는 이걸 밑변으로 봤을 때 이게 높이다 이거야 지금. 둔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밑변이 뭐냐 이거죠. 밑변이 그 우리가 알고 싶은 반지름의 2배인 지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끝났네요. 마지막 마무리. 삼각형 BMN 넓이는 밑변이 2R이고요. 높이가 2라는 거 알았고 거기다 2분의 1까지 해야 되는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2R이 그냥 넓이에요. 근데 그게 9라고 줬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다? 2분의 9다. 그래서 서술형 2번의 답은 2분의 9라고 나오게 됩니다.